이게 그 한국의 증류식 소주 시장에서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는 술이에요. 다들 이제 소주는 저렴하고 싸게 먹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에 일품 진로라는 술이 이제 등장을 했고 엄청 히트를 쳤죠. 엄청 히트를 치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로 좋아했다가 잠깐 사라졌다가 다시 또 부활을 한 그런 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온종일 술만 생각하는 국내 최고 주류 전문가 명옥 교수와 술하면 사족을 못 쓰는 애주기자 이 기자가 함께하는 명옥 교수의 술자리 인문학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저희가 술 많잖아요. 잔도 많아. 이거는 뭔가 이유가 있지.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는 없어요. 우리 진로 측에서 갖다 준 거예요. 그렇지만 난 진로를 좋아해. 참이슬보다 진로를 좋아해. 처음처럼보다 진로를 좋아해. 시원 한라산보다 진로를 좋아해. 그 너무 농축인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저 원래 진로 좋아해요. 그래요? 왜냐면 참이슬 근데 솔직히 참이슬 별로. 진로가 좋아 그냥. 진로란 이름 자체가 좋은 거예요. 참이슬이 진로인데? 그래도 그러니까 그래서 참이슬이라고 안 해요. 저 가서 진로 주세요라고 하면은 근데 이모님들이 파란색 그 진로 200을 주니까 좀 그래서 그렇지. 근데 저는 그냥 참이슬 후레쉬 이런 건데 아무튼 뭐야 무슨 소리 하고 진짜 모르겠어. 참이슬 보다 진로가 좋다고 하는데 진로 이즈백은 싫고 그거지. 참이슬 주세요 후레쉬 주세요 이거 뭐 제가 말하는 거는 모르겠어. 참이슬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허용을 안 하는 거야. 진로라고 해줘야지. 얘는 진로인 거예요. 진로 이즈백은 또 싫다며. 그러니까 마시고 싶은 거는 참이슬 프레쉬를 마시고 싶은 건데 원래 이름은 걔가 진로잖아요. 진로 프레쉬잖아요. 나는 진로 프레쉬를 달라고 했는데 진로라고 하니까 이모님들이 맨날 진로 이즈백을 준다. 주니까 그게 좀 아쉬운 거죠. 나는 싫어하는 그 용어인 이슬이를 달라고 해야 되니까. 아무튼 진로에서 만든 술 3종이에요. 또 다른 고품격의 술인 거죠 이게. 그렇죠. 진로에서 만든 고급 증류식 소주다. 이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일품 진로. 네. 일품 진로, 얘는 오크, 그리고 얘가 헤리티지 진로. 진로 1924. 1924. 자, 우선 좀 어떤 술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그 한국의 증류식 소주 시장에서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는 술이에요. 다들 이제 소주는 저렴하고 싸게 먹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에 일품 진로라는 술이 이제 등장을 했고 화요와 같이 등장을 했죠. 네, 등장하면서 엄청 히트를 쳤죠. 엄청 히트를 치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로 좋아했다가 잠깐 사라졌다가 다시 또 부활을 한 그런 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쌀 소주 그리고 감압 증류를 통해서 이제 부드러운 맛을 추구했고 그리고 예, 벌컥벌컥 마시는 술보다는 약간 음미하면서 즐기는 그런 진로의 그 기술과 그리고 진로의 노력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재료까지도 엄선한 제품이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라졌다는 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회사가 망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뭐 사라졌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옛날에 일품 진로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일품 진로가 그 10년 숙성한 거였어요. 네. 10년 숙성하는데 그 10년 숙성한 거를 계속 그 만들어서 팔았던 게 아니고 만들어 놨던 걸 팔았던 거예요. 계속 연마다 만들어 놓은 게 아니구나. 그때 시험적으로 딱 만든 거네. 맞아요. 그걸 딱 팔아버리니까 10년 기다려야지. 더 이상 10년 숙성 제품이 없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단종됐다가 그러면 우리가 좀 프레시하게 10년 숙성이 아니고 직접 증류를 해서 다만 좀 숙성 기간 좀 짧게 해서 프레시한 것과 또는 그렇게 증류한 원액들을 조금씩 넣어서 만드는 그런 스타일로 해보자 해서 나온 것들이 요 3종이죠. 그러니까 약간 시간장처럼 조금씩 넣어가지고 계속 이어가는 거구나. 네, 그럼 그 맞습니다. 10년은 아니겠네요, 옛날 같이. 그렇죠. 10년 숙성이 이제 들어가 있는 제품도 있어요. 제품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네. 그럼 이게 증류 소주잖아요. 네. 증류식 소주. 증류식 소주. 제가 아는 거는 진로는 그 녹색병 진로는 소주긴 하지만 얘는 물탄 거잖아요. 네. 희석식 소주죠. 그쵸. 희석 소주 메이커인 건 맞는데 원래 진로가 이제 시작하고 1924년도에 시작을 했거든요. 네네. 시작을 했는데 평안남도 용강군에서 이제 진천, 양조, 상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사과 브랜디도 만듭니다 여기가. 어이야. 네, 왜냐면 사과가 이제 북쪽에서 잘 나는 과실이다 보니까 만드는데 1965년도까지는 주로 나중에 그 월남 이후에 또 회사를 세우는데
그때가 주로 증류식 소주를 만들었어요. 증류식 소주. 그러니까 고급 소주를 좀 만들었던 곳인 거죠. 원래 진로는. 그렇죠. 근데 1965년도에 희석 소주를 받게 됩니다. 왜? 이때부터 우리나라에 쌀보리를 갖고 소주를 만들면 불법이 돼버린 거예요. 금주령. 아니 양곡관리법. 양국관리법. 공부 좀 해. 아유. 네. 공부 잘하는 분이 계시니까. 그 양곡관리법. 그것 때문에 이 술들이 소주들은 특히 다 이 희석시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진로도 어떻게 보면 좋게 보면 발빠르게 움직였고 70년도에는 우리나라 소주의 이제 1위를 달성을 하게 되죠. 그때부터 진로하면 이제 소주 그렇죠. 기업, 소주를 대표하는 기업 이렇게 돼요. 희석식으로. 근데 하는 희석식으로 잘 나가는 회사가 왜 갑자기 이거는 이제 증류식 소주잖아요. 네네. 왜 갑자기 된 거예요? 그냥 이미 잘 하고 있는데. 아 이게 뭐냐면은요. 90년도 후반에 IMF가 터지기 직전 1996년도인가에 그 진로 측에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계속 잘 살아가는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기존의 소주보다 좀 더 프리미엄을 만들자 해서 참나무통 맑은 소주라는 걸 만들었어요. 나 뭔지 알아. 그렇죠. 야, 네. 뭔지 알아. 그거 맛있었는데. 네, 그걸 만들었는데 이게 그 1년 후에 뭐가 일어나느냐? IMF가 터집니다. IMF가. 근데 참나무통 맑은 소주는 뭐였냐면은 희석식 소주에다가 참나무통에서 숙성한 이 소주를 조금 넣어서 판매하는 제품이었어요. 섞은 거네. 예, 섞은 거죠. 블렌딩을 한 거죠. 예. 근데 뭐 보통 그게 한 2%에서 5% 정도 섞었다 그래요. 어쨌든. 그럼 뭐 반반도 아니고 조금 예, 넣네. 조금 넣은 거야. 소주 한 잔 넣네, 한 잔. 그러면서 이제 가격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그러면서 이 진로가 부도가 나고 부도가 나고 참나무통 맑은 소주에 대한 생산이 중단이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참나무통 맑은 소주에 넣어 놓으려고 했던 그 오크통에 잠들고 있는 소주가 원액들이 세상에 나가지 못하고 계속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참나무통 속에 있는 소주들이 맞아요, 증류식 맞아요, 소주가. 맞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진로가 2005년에 법정 관리를 졸업하고 하이트에 인수가 되죠. 네네네. 하이트 진로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2000년대 중단, 90년도 후반에 만들었던 것이 드디어 언제 이것이 다시 부활하느냐? 2007년도쯤에 부활하게 돼요. 일품 진로. 그럼 10년 숙성된 제품이. 그럼 녹여서 숙성시킨 건 아니네요, 위스키처럼. 그러니까 얘를 숙성시키다 숙성한 게 아니고 이게 어떡하니 하도 이렇게 꽁꽁 하다가 회사가 좀 불안불안하고 하니까 뭘 할 수도 없고. 그렇죠.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뭔가 신규 사업을 하기는 그치 안 되지. 어려워요. 기존 사업만 해야지 또. 기존 사업만 이렇게 유지 해가지고 이제 다음에 뭐 채권자라든지 또는 이제 뭐 주주한테는 이 양도를 한다든지 거의 뭐 경영권을 넘겨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걔가 이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저장해 놨던 거죠. 놨는데 그게 이제 나오자마자 시장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그럼 그때 나왔던 일품 진로는 참나무 통에 있으니까 위스키처럼 네. 약간 맛도 그렇고 색도 그렇고 위스키스러울 거 아니에요? 위스키스러웠어요. 좀 위스키보다 옅은 색. 이 하얀색이 투명한 색이 완전 아니었어요? 투명색 아니에요. 좀 옅은 색이었어요. 그거 몰랐네. 여기는 오크랑 비슷한 색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주 오크통에 요즘 보관하는 그런 느낌인 거네요. 그렇죠. 꽤 비쌌겠다 그때는. 그때 뭐 10,000원대 초반? 그때 당시 10,000원대는 비싸긴 했네. 그쵸. 그때 당시에는 소주인데. 25도 그러니까. 제품으로 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히트를 쳐서 그리고 병도 되게 이뻤어요. 사각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잔도 늘 이런 잔으로 줬었죠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긴 한데 위스키 잔이네. 네, 사각 주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 이제 온더록스에서 많이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IF 때 묵혀놨던 거를 팔았는데 생각지도 못해 이게 너무 잘 된 거야. 잘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때부터 바로바로 생산해서 쟁여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쟁여놨던 걸 팔았던 수준밖에 안 됐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10년 숙성한 게 그냥 다 없어져 버린 거죠. 그렇지, 그렇겠지.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2018년도인가 단종이 됩니다.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10년 숙성 제품이. 아깝다. 네, 그래서 10년 숙성까지는 어렵지만 우리가 직접 그래도 증류소주라는 제품이 시장에서 나와서 소주 문화를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숙성을 좀 덜 시킨 거라도 나오게 된 거죠.
그것이 바로 요 일품 진로입니다. 아, 최근에 나온 게 이제 10년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숙성. 네. 특히 몇 년을 한지나 뭐 공개가 됐어요, 그런 게? 이거 보통 한 6개월 정도 숙성시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네. 그렇죠. 오래된 건 아니죠. 근데 증류인 거죠, 희석이 아니고. 그렇죠. 증류식 소주. 오. 직접 이제 발효와 증류를 다 하나의 공장에서 아마 진행하는 걸로. 네. 그리고 궁금한 게 그러면 그 참나무통에 했던 거를 네. 다 팔았어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남겨놓고 숙성하고 그럴 것 같은데? 남겨놨지. 그치, 왜냐면 그래야지 이게 비싸지는 건데. 남겨놨지. 그 남겨놓은 걸 가지고 네. 지금 일품질로 네. 23년산인가 있어요. 판매를 하는 거 지금도? 판매 비매품인데 응. 그래도 그 비매품이라고 해야 되나? 8,000병만 생산한 게 있어요. 8,000병. 23년이면 그래도 아직 더 지금은 더 숙성되는 게 있지 않을까요? 지금 더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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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있죠. 안 꺼낸 거겠죠? 아직 안 꺼낸 거지. 아직은 어. 6, 7년 정도까지도 있죠. 이게 한 4, 50만 원 정도 합니다. 23년이? 네. 4, 50만 원. 아, 왜냐면 하나 사서 갖고 있을까 해서 왜냐면 그거 오를까 생각해서 그쵸, 막 그럴 이러잖아. 수 있죠. 그 술은 진짜 소장용 술이긴 하죠. 그러니까 뭐 있잖아요. 뭐 일본 야마자키나 이런 것도 막 오르는 것처럼 오르잖아, 이런 게. 네, 그래서 맞아요. 비싸다. 40만 원, 50만 원이면. 네, 사실 오늘 비싸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완전 블랙으로 돼 있는 건데 그 제품은 소장용 가치가 있죠. 그렇죠. 드셔봤어요? 예전에 한번 누가 선물 받았다고 그때 선물 받다 해서 맛을 한번 줬는데 좋았어요. 오크 약간 위스키처럼. 그 오크만큼의 위스키 향은 나진 않아요. 은은하고 잔잔한 오크 향 같은 그런 느낌을 줬어요. 그래요? 근데 참나무가 오크 그거잖아요. 네, 같은 맞아요. 나무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왜 이렇게 그 향이 아마 나지? 미국산 오크통, 그러니까 버번 오크통을 쓴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래도 맛은 나지 않을까? 오래된 거. 근데 안에를 좀 덜 그을린 것 같아요. 불로. 그게 좀. 네,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색이 좀 옅었어요. 그럼 이게 아까 말씀하신 거 26년, 막 8년, 30년 되면 진짜 엄청 나겠네. 왜냐면은 이게 또 8,000원밖에 안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다 마신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다 마셔보고 지금 시중에 몇 개 없다 그러면 가격 계속 그치. 오를 수밖에 없는 마니아들 거죠. 사이에서는. 네. 나 그 오크통을 갖고 싶다. 오크통. 네. 그래가지고 그 23년산인가 그거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오크통에 오크 나무를 조각내서 목걸이를 걸어놨어요. 그런 것도 만들어요? 네. 좋다. 진로가 이쪽 라인이 마케팅을 잘해. 또 잘하네. 내가 보기에는 또.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그냥 제가 먹는 그 녹색병 진로 라인이랑 다른 라인인 거겠네요, 아예. 만드는 데도 다르고.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르죠. 네, 신기하다.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희석 소주는요 만드는 공장이 좀 따로 있고 와서 희석밖에 안 해요 공장에서는. 물만 타는 거. 네, 그러니까 주정을 가져와서 희석해서 보내기 때문에 발효하고 이런 숙성하는 그런 공정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희석식이라 부르는 거예요. 희석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품 진로는 이 두 개고 이 가운데는 헤리티지잖아요. 얘는 일품 진로랑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아니죠. 상관이 있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얘도? 이게 특징이 뭐냐면은 이런 애들은 한 번씩만 증류를 했어요. 근데 이 헤리티지는 3번을 증류했습니다. 얘는 우선 참나무통 소주 그거랑 그건 상관없는 거죠? 아니에요. 오케이. 네, 그건 아니에요. 3번을 증류. 증류를 했어요. 얘는 그 희석은 아닌 증류식인 거네? 증류식인 거죠. 증류식이고 쌀을 좋은 쌀을 썼어요. 2,000쌀. 2,000쌀. 옆에 있는 애들은 국내산 쌀. 국내산 쌀. 쌀. 2,000쌀이랑 고급 쌀을 써서 고 3번을 빚어서 만든 거라서 더 스페셜하려고 봐요. 이게 도수도 30%. 30도네. 30% 정도 추가네요. 네. 그럼 이게 그리고 이게 이름이 좀 특이해가지고 진로 1924 헤리티지잖아요. 무슨 의미인 거야 이게 도대체? 1924년도에 생겼다는 거죠. 아, 100년의 기술을 여기에 담았다. 응축했다. 네, 근데 그때부터 나온 건 아니고. 올해가 이제 진로 탄생 100주년이라서 100주년이네. 네, 거의 뭐 그거에 맞춰서 만들었다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 그런 술이죠. 오, 그 증류주네 얘네도. 그럼 이 증류식 소주. 증류식 소주 다 네, 세 개 다. 네, 네. 30도. 네. 그리고 얘는 아마 25도네요. 25도 그렇죠. 25도. 25도고. 일본 줄 계속 25도였어요. 예전부터. 얘는 오크는 43도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43도. 엄청 독하네. 맞아요. 예. 얘는 왜 43도? 43도가 뭐냐면요. 예전에 19세기에 이제 위스키 알코올 도수였어요. 43도부터 처음 게? 예, 19세기에. 그래서 그 43도로
한때 위스키를 많이 만들었었죠. 예, 그래서 아마 그 개념을 좀 도입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예, 이게 이제 또 보니까 오크 입을 오크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네. 그래서 위스키스러운 그 느낌을 주기 위해서 또 43. 원래는 지금 법적 기준은 40도 이상인데 예전에 43이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영국에서도 프루프라는 기준을 쓰는데 그렇죠. 그 프루프가 약간 미국하고 달라요. 그 알코올 도수 곱하기 0.751 얼마인가 하면 나오는 건데 미국 그냥 나누기 2인데? 예, 미국은 달라요. 미국과 영국하고. 근데 이게 75 프루프 이상 써야 되는데 그게 알코올 도수로 따지면 43도인 거예요. 이게 19세기에 그랬어요. 그렇게. 예, 지금 다르지만.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담아서 그리고 또 질문. 얘가 증류식 소주인데 얘는 오크에 넣었으니까 위스키는 아니고 소주도 아닐 거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오크통에 넣더라도 소주라 불릴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일본질로 소주였던 거죠 옛날에 10년 수성한 것들도. 그렇기 때문에 뭐 전혀 문제 안 돼. 다만 여기 있는 술을 가지고 100% 참나무 통에 나무 통에 숙성을 시킨 다음에 3년 이상 숙성시켜서 유럽으로 가게 되면은 EU 시장에서는 위스키가 됩니다. 위스키 단 알코올 도수 40도 이상이에요. 이상이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소주라고 해도 상관없고 네. 리큐르라고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리큐르는 아니에요. 리큐르는 리큐르는 뭔가 좀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고. 예, 뭐 허브라든지 뭐 약재라든지 아니면 달콤한 뭐 꿀이나 뭐 이런 게 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거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주와 위스키를 구분하는 대표적인 내용은요 정말 딱 하나입니다. 오크통의 숙성을 했냐 안 했냐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소주를 오크통에 숙성했는데 소주라 부를 수 소주를 있어요. 할 수 있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진로 중에 일품 진로와 진로 헤리티지 1924 헤리티지에 대해서 다뤄봤어요. 교수님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한번 그 증류 소주를 한 번도 경험 안 하신 분들 계시면요. 엔트리 버전을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드시면 좋고 이게 제품이 어쩐 디자인이 되게 이쁘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또 선물 드리기도 되게 좀 좋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병뚜껑 너무 예뻐요. 네, 이게 또 그립이 병이 두꺼우니까 이게 열기도 편하고 여기도 이렇게 세로줄로 돼 있어서 그립감도 되게 좋아서 아마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맛은 일단 이따 보는 걸로 하고. 네. 예. 그래서 한번 아직 증류 소주에 대해서 한 번도 안 드셔보신 분 계시면 한번 일품진로를 한번 트라이 한번 해보시라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네요. 저는 진로 사랑해요. 자, 좋아요, 알림, 댓글,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 고맙습니다.